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탈출 게임을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단통치, 문화통치, 그리고 민족말살통치 시대 때 나타난 상황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죠.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순사와 헌병보조원은 차례차례 한 번씩 휘돌아 나갔다. 헌병경찰이 운영됐던 시점 1910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교사들 역시 무단통치 시기에 나타났던 대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답을 찾으면 3번이 될 겁니다. 1920년 문화통치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죠. 외고인 사건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외국개몽운동 단체라 할 수 있는 신민회가 해산이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됐던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배고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결처분권과 태형령의 경우 무단 통치 시기 헌병경찰에게 부여되어진 과도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주적 통치를 거의 불가능하게 했던 무단 통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리죠. 3번은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형식적으로 많은 것이 허용이 됩니다.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일정 부분 허용이 되죠. 그러한 틈을 이용을 해서 민족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창간이 된다. 1920년도에 창간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이후 나타난 변화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을 고르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3.1운동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묻는 문제는 문화통치 시기에 일어난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게 핵심일 겁니다. 무단, 문화, 민족말살 통치를 시기별로 잘 구별해두면 어렵지 않은 문제죠.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었다. 문화통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이 됩니다. 신문 간행이 될 수 있었죠.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허용이 됐기 때문이지. 그리고 고등교육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조선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경성제국대학교라는 어용대학이 설립이 되지만 교육의 기회는 확대되어져 가죠.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일본식으로 개명을 강요했던 것은 민족말살 통치가 진행되었던 1940년대 상황이고요. 창씨 개명이라는 정책으로 뚜렷이 나타났던 현상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역시 비슷한 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통치 정책이 등장하게 된 계기, 사이토 총독의 훈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관제를 개정하여 총독은 문무간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다. 문화통치의 핵심 키워드죠.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차는 거 폐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적 제도의 혁신으로 장래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가하고자 한다. 일본의 이 훈시를 토대로 해서 일본은 이 시기를 문화통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기만적인 문화통치라고 지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족 분열 정책에 가까웠다라고 보고 있죠.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에 대한 내용 역시 사이토 총독에 의해서 기록이 됐던 내용인데요. 조선민족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다수 얻는 데 있으므로 총독부의 우호적인 민간 유지에서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친일 인물들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조선민족들을 회유하거나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기만적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는 3.1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됐던 것은 조선인들의 거족적 저항이었던 3.1운동이 일본으로부터 무단통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게 되면서 일정 부분 양보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빈칸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910년대 민족운동의 특징을 좀 기억해두라 그랬었죠. 국내에서는 무단통치 하에서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서 비밀 결사의 형태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건설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국내에서 진행된 비밀 결사 단체들을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고등학교에서 등장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공화주의를 지향했던 대한광복회에 대해서만 살펴봤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대한광복회뿐만 아니라
독립의군부라는 단체도 존재했습니다. 의병 세력들을 규합해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고종임금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서 움직였던 단체이고요. 그러하기에 공화정이 아닌 다시 왕조로 되돌아가고자 했었던 복벽주의를 지향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요. 같이 기억을 해두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답은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한광복회가 핵심이 될 겁니다.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고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결사의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1910년대 상황입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서 군자금을 모집하거나 친일 세력들을 처단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국권을 빼앗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국내에서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국경 주변에 있는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진행을 시키고요. 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군사적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가 지역은 서간도 지역이고요. 주로 삼원보의 경학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신흥무관학교 역시 가 지역에서 나타나죠. 나 지역은 북간도 지역이고요.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가 진행됐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전서수과 명동학교라는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정의부가 설치되어져 있었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한국 독립군에 의해서 진행됐던 싸움들이 이쪽 일대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경 내에 있는 위치죠. 그리고 라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곳이고요.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었고 우리 역시 이 영토에서 독립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라 지역은 대한광복군 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수립되었던 공간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권업회, 성명회 등의 조직이 있었고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14년의 상황이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딱 1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했던 러일 전쟁을 서력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조선은 그 과정에 연대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정부 형태의 조직을 구축을 하게 되죠. 대한광복군 정부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한국민의회는 임시정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만들어진 정부 형태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와 논의 끝에 임시정부는 상하이로 가게 되죠. 답은 연해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9년이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운동의 연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배화여고는 거기 종로에 가면 기미독립선언서가 발표됐던 태화관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독립협회가 주도했다. 독립협회는 이 시기가 되면 사라진 단체죠. 을미사변에 반발했던 것은 을미의병이었고요. 시기적으로 이 시기보다 훨씬 빠른 시기입니다. 신간에 1927년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3.1운동이 진행이 될 때는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죠. 3.1운동은 임시정부 수립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위한 모금활동 1907년 상황이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3.1운동 과정에서 운동 전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상하이에 처음으로 임시정부가 생겨나게 되죠.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판결문에 나타난 민족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피고 땡땡땡을 징용 3년에 처한다. 땡땡땡은 유아 학당생도인데 3월 초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학생과 시민이 자 이건 쭉 읽어보면 유관순에 대한 판결문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유관순이 참여했던 운동은 3.1운동이었죠. 3.1운동이 끼친 영향을 찾는 문제입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됐던 그 시점이었죠.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해서 일본의 압박이 취해지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면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정미의병의 시점,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영남 만인소 운동은 1881년 조선 책략에 대한 대응으로 위정축사 운동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안중근이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던 것은 을사늑약의 위법성 그리고 기만적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 건립됐던 것은 독립협회 시기죠. 시기적으로 다 맞지 않습니다. 3.1운동은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둡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딱딱딱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관지 독립신문입니다. 기관지가 독립신문인 단체는 두 개 있어. 독립협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구민위원부, 이승만이 여기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대사관인데요. 독립신문과 관련된 단체 두 개 중에 독립협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면 나머지 임시정부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연통제교통국 역시 임시정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3.1운동을 일으켰다. 순서 잘 기억하라 그랬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임시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지죠. 밀립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했던 것은 민족주의 계열의 국내 독립운동 단체들이었고요. 임시정부는 상하이 국외에 존재했었죠. 신간회를 조직해서 민족유일당운동을 전개하였다. 신간회를 조직하여 민족유일당운동 전개했던 건 역시 국내에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광복군, 그죠?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한 게 임시정부 맞습니다.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때가 아니라 충칭에 있을 때의 상황이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무민화 정책에 반발해서 문맹퇴치 활동을 전개했던 것 역시 민족주의 계열 국내에서 진행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본 주비에는 시세의 취향과 민중의 요구에 따라 과거의 모든 분규를 해결하고 미래의 확실한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의 독립운동을 재차 통일적 조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 하에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준비를 위해서 성립한 것이다. 국민대표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주비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대표회의가 왜 주장되어졌고 소집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임시정부의 외교적 활동들이 결과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 사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외교 중심에 있었던 이승만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안을 청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한 쌓여있던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을 좀 찾아볼까요? 일단 임시정부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승만 중심의 외교 노선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새롭게 재조직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죠. 창조파와 개조파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입장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임시정부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드러났었던 겁니다. 독립운동 노선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맞죠? 외교와 무장독립 투쟁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승만을 불신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 위임 통치한 문제와 외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위축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박살나게 되면서 군 자금이 모아지지 않았고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될 필요도 있었던 것이죠. 5번이 틀렸죠? 외교 활동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파리 강화 회의 파견에서 독립청원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승만 중심의 구미위원부의 활동 역시 자금은 많이 들어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거다라고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은 1920년대 무장독립 투쟁에 관련된 문제고요. 독립군을 이끌던 장군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복을 해서 왜군 공격을 기다렸는데 왜군은 아군의 함정에 빠져서 진격하여 돌아왔다. 이것을 본 아군은 시기가 적절할 때 기다려 양쪽에서 일시에 공격하니 왜군은 참패하였다. 그러나 이 패전에 분개한 왜군은 병력을 새로 동원하여 어랑촌 방면에 우리 진지를 향하여 공격해왔다. 이 전투에서 왜군 사상자는 1천여 명이 이르렀고 기타 무기, 마필의 손실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청산리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무장독립투쟁 과정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대표적인 싸움이었고요. 봉오동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승리를 이끌어내죠. 독립군 최초의 승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리에서는 봉오동에서 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북로 군정서를 이끄는 김자진 장군의 부대가 연합해서 대규모 승리를 이끌어내는데요. 독립군 사상 최대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싸움이죠.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주제에 가장 적절한 것이죠.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1930년 초반의 상황이고요. 만주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대는 한국과 중국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연합해서 일본을 물리친 대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인데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나오면 반드시 연결시켜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한중연합작전의 전개이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흐르는 것은 의열투쟁에 관련된 문제고요. 의열투쟁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구별하는 게 핵심일 겁니다. 구별하는 핵심 포인트는 참여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봉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단체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봉창과 윤봉길은 김구가 이끌었던 임시정부 내의 한인애국단 소속이었고요.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있을 때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병, 정미의병 때 역시 비슷한 작전을 펼쳐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정우의 선언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따로 배우진 않았을 텐데요. 60만세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정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로 통합해서 신간회로 갑니다. 신간회로 가기 직전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우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민족주의와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됐던 것은 신간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하이 홍포궁은 의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죠.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한인애국단의 의거이기도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한중연합작전이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라고 기억해두라고 그랬습니다.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한자강회였었죠. 대한자강회에서 진행이 됐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에 포함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의열투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문서였고요. 의열단과 연결시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중봉기를 통해서 일본을 타도해야 한다라는 거가 핵심 내용이었고요. 독립운동의 주체를 엘리트 양반계층이 아니라 민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잘 기억해서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뭔가 폭탄들이 터져 나가고 있고 일제의 식민 통치의 상징적인 기관들이 나올 겁니다. 의열투쟁을 펼쳤던 단체를 묻는 거고요. 의열투쟁을 펼쳤던 단체는 두 개가 있었죠.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둘을 구별할 때는 인물을 통해서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인물 두 명이 등장을 하죠. 김상옥과 나석주입니다. 독립군들을 가장 가혹하게 다스렸던 종로경찰서,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조선인들의 토지를 약탈해 갔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폭탄을 통해서 의거 활동을 전개했었던 인물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의열단을 의미하는 거겠죠.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 부분이겠죠. 신채호가 쓴 의열투쟁에 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던 것은 대한제국이었고요. 유병공원을 설립한 것 역시 대한제국의 상황입니다.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는 신민회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것은 북로 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이었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운동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여기서 힌트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 운동은 시가행진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 있는 상황에서 평양이 바로 그 현장이 되죠. 평양에서 시작된 민족운동,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진행된 게 물산장려운동인 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그 밑에 또 힌트가 있죠. 내 살림 내 것으로 국산품 애용하자라는 것이죠. 답은 국산품 애용운동이라 할 수 있는 물산장려운동이고요.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제국 후반부에 있었던 신문이고 무단통치 시기 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사라졌던 신문이죠. 그래서 후원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고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던 단체는 정리의병 세력과 대한자강회였습니다. 역시 이 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황무지개헌권 보안회였죠. 1904년에 만들어졌던 단체고요. 이 시기와는 시대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수립의 계기가 됐던 것은 3.1운동이죠. 3.1운동은 이 운동이 펼쳐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평양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다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이 단체입니다.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정우회 선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를 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공식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에 대해서 했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이 단체를 유추할 수 없다면 그 밑에 힌트가 있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자치론자들은 절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였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을 했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했다. 신간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간회에 대한 단체 설명을 옳은 걸 찾으시면 되고요. 전주화약 체결했던 것은 동학농민군들이죠. 제중원을 운영했었던 것은 대한제국 시기의 상황입니다. 순종의 인산일 장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규모 만세 시위를 기획했던 것은 사회주의 계통이었고요. 60만세 운동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신간회가 결성되지 않았던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학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원산학사는 1883년에 설립되었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비타협정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협동으로 창립하였다.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운동으로 오른 것이죠. 나주역에서 벌어졌다. 한국인과 일본 학생들 간의 충돌로부터 시작이 된다. 신간회가 지원을 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의미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60만세 운동과 항상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과 배경 그리고 결과들도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고 나서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궁금증이 있으면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탈출 게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핵심 내용들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기말고사 자체는 이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